지금부터 공주대학교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대학교 교육 여건, 모집단위 및 전공, 입학 전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입학 상담센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저희 히스토리인데요. 저희 학교가 1948년에 개교를 했는데 되게 일찍 개교를 했는데 그때는 공주 사범대학, 단과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공주대학교보다는 공주 사대가 익숙하신 분도 많고요. 저도 대학 어디 나왔냐고 그러면 공주 사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948년에 개교해서 1990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을 하면서 예산, 농전이 통합이 되고요. 2001년에는 공주 전문대가 통합이 되고 2005년에 천안 공과대학이 통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4개 대학이 하나의 대학으로 섞여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캠퍼스가 통합한 대학들을 그대로 살려놓은 상태에서 있어서 캠퍼스가 3군데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캠퍼스 얘기를 하면 연세대나 고대처럼 본교, 분교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단과대학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주 캠퍼스, 천안 캠퍼스, 예산 캠퍼스는 본교, 분교 개념이 아니라 단과대학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학생들이 상담을 하다가 공대에 가야 되면 공대는 천안에 있어 그랬더니 저 분교는 안 가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공주에는 공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주에는 사범대학, 인문사회과학대, 자연과학대, 간호보건대, 예술대학, 국제학부가 있고요. 공대는 다 천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농생명 계열, 농업하고 식품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캠퍼스가 있는데 3개도 많다 하는데 4번째 캠퍼스를 짓고 있습니다. 세종에. 2028년도 예정인데 작년에 와서는 2027년도 예정이라고 했는데 1년 또 밀렸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돈을 줘야 건물을 올리는 대학이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 캠퍼스에는 현재 4개 대학이 갈 예정이고요. 대기과학과, 지질환경과학과, 의료정보학과, 인공지능학부 이 4개는 세종 캠퍼스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등록금, 국립대이기 때문에 국립대가 자랑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등록금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계열이 홈쇼핑도 아닌데 159만 9천 원. 예체능 계열이 230에서 실제로 사립대학의 절반이 채 되질 않고요. 근데 국가장학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실제로 등록금을 내고 되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세종 학생들은 등록금을 많이 내더라고요. 이게 소득 분위에 의해서 국가장학금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국가장학금에서 제외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등록금이 이렇게 돼 있고 자율계열은 이제 자율전공은 등록금이 조금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은 국립대이기 때문에 많이 줍니다. 어차피 나라 돈 갖고 주는 거기 때문에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대학에서 장학금 그러면 진짜 공부를 잘해야만 장학금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국가 장학금도 있고 뭐 성취도 장학금 그래서 뭐 토익 뭐 얼마 맞으면 보고 자격증 따면 주고 뭐 보고서 잘 써서 내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자기 개발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장학금도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기숙사입니다. 뭐 공주 캠퍼스 기준으로 세종에서는 통학도 가능하고요. 실제 통학버스도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뭐 시내버스 타고도 다니고 이제 BRT가 개통이 되면 BRT도 학교 근처를 지나기 때문에 통학도 가능한데 기숙사도 가능합니다. 기숙사는 거리와 상관없이 성적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 뭐 공주 세종 가깝다고 하더라도 기숙사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천안 예산 다 기숙사를 들어갈 수 있는데 기숙사는 성적 순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2인 1실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4인 1실이었는데 지금 2인 1실로 다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비도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공주대학교 그러면 이제 공주라는 도시 자체가 작다 보니까 대학의 사이즈가 상당히 작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3개의 캠퍼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뽑는 인원이 3,000명이 넘고요. 전국 국립대학 중에서는 규모를 한 7, 8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율전공에 대한 부분부터 주요 설명을 드리면 자율전공이 이제 작년에 처음 생겼는데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자율전공 가로 열고 캠퍼스명이 나오는 이 3개의 모집 단위는 유형 1입니다. 유형 1.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단과대학 안에 있는 자율전공은 저희가 이제 흔히 유형 2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형 1과 유형 2의 차이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의 차이가 뭐냐? 1유형은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100%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전공을 운영하는 모든 과는 갈 수가 있는데 자율전공에서 제외되는 학과들이 있어서 그 제외되는 학과들을 제외하고 이제 대표 사범, 간호, 예술대학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에서 뭐 국가 자격증이나 이런 걸 통제를 하고 있는 과라서 그런 걸 제외하고는 원하는 과를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율전공 예상 캠퍼스에 들어왔다가 나 갑자기 공주 캠퍼스에 있는 학과 가고 싶어 올 수 있습니다. 2학년 때. 근데 이 유형은 단과대학으로 칸막이가 쳐져 있죠. 그 단과대학 안에서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과대학 안에서도 가는 게 100%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인문사회과학대학 자율전공을 왔는데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 해서 100%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갈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전공 1유형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2유형은 갈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2유형보다는 1유형으로 오는 게 훨씬 더 학생들한테 메리트가 있겠죠. 그리고 1유형이 또 좋은 게 뭐냐면 1유형은 지역인재로만 뽑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인재면 충남, 세종, 대전, 충북. 그러니까 지역 학생들만 1유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학생들한테는 자율전공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1유형으로 와서 자율전공을 하는 모든 과 중에서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 학생들은 1유형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하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범대학입니다. 사범대학으로 출발을 해서 전국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사범대가 학과 순서가 제일 빠르고요. 국어교육과부터 미술교육과까지 23개, 단일 사범대학으로는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인원이 임용고사에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사범대를 보내시고 싶은 학부모님도 많으실 텐데 사범대가 23개다 보니까 23개의 커트라인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들어오실 때 커트라인을 잘 맞춰서 학과를 잘 찾아오시면 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대학이 복수 전공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범대학 23개 학과 안에 일단 들어오면 사범대학 내에서는 복수 전공이 좀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뭐 면접을 봐야 되거나 뭐 성적이 특정 점수를 넘어야 되거나 그런 건 없고요. 복수 전공을 2학년 때 신청을 하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의 정원의 100%만큼 복수 전공생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국어교육과를 가고 싶다. 그럼 국어교육과 정원이 30명이면 복수 전공이 30명이 승인이 나는 거죠. 근데 갑자기 특정 해에 요즘에 좀 이제 핫한 과가 컴교과하고 기술과정교육과가 좀 핫해요. 정컴 선생님하고 기술 선생님 때문에 저 두 과가 핫한데 저 두 과는 조금 경쟁률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복수 전공을 신청을 해도 떨어지는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성적으로 끊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고 문이과 예체능 구분 없이 복수 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미술 체육교육과를 가기 위해서는 실기고사를 봐야 되는데 복수 전공 신청할 때는 실기고사를 안 봅니다. 네,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리교육과를 졸업을 했는데 뭐 저희 후배 중에서는 체육 선생님 하는 친구도 있고요, 미술 선생님 하는 친구도 있고 영어 선생님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 전공이 좀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범대를 A라는 학과를 너무 가고 싶은데 성적 때문에 고민일 때는 B라는 학과를 가서 A라는 학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복수 전공하면 이제 교원 자격증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개 교과목에 대해서. 그러면 나중에 임용고사를 두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복수 전공을 한다고 해서 뭐 학기를 더 다녀야 되나 학비를 더 내야 되나 그런 건 없습니다. 4년 안에 복수 전공 다 해서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러니까 사범대학의 커트라인, 사범대학의 선호도는 임용고사에서 어느 학과가 제일 많이 합격을 하느냐, 그러니까 임용고사 교사를 어느 과가 많이 뽑느냐고 결정이 되는데 최근에는 뭐 윤리, 뭐 문정, 컴퓨터 교육과, 기술과정 이런 쪽이 조금 의외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국영수를 많이 뽑고 저런 이제 그 선택교과인 컴퓨터나 이런 걸 많이 안 뽑았는데 최근에는 컴퓨터나 기술과정을 상당히 많이 뽑고 있어서 컴퓨터 교육과나 기술과정 같은 경우 임용 합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문사회과학대입니다. 인문사회과학대학은 자율전공이 다 되고요. 인문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 저희 학교가 문과의 계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문사회 계열의 학과들이 단데 영어 영문과부터 자율전공 학부까지가 있고요. 인문사회과학대 자율전공 학부로 오면 이 인문사회과학대학에 있는 학과들 중에서 학과를 선택해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인문사회과학대에 보면 중어중문과하고 관광경영, 관광영어 통역에 이제 교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교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학과를 가면 이제 교직 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 이수를 하면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중어 중문과에서 교직 이수를 하면 제2국어 중국어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관광계열의 2개 학과에서 교직 이수를 하면 이제 특성화고등학교의 관광국 과목의 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교직 이수라는 게 그 학과를 간다고 해서 모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원의 5%인가 7%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매년 복수 전공을 몇 명 할 수 있고 교원 자격증 몇 명 받을 수 있다고 이제 교육부에서 통보가 오거든요. 그 인원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실제로 인문계열에서의 교직 이수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중문과나 관광경영에서 교직 이수를 하려면 5% 7%면 한 명입니다. 한 명. 그러니까 1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학생들 보면 4.5 만점에 4.4. 그래서 단순히 교직 이수만 생각하고 대학을 오기에는 인문계는 조금 버거울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학생들이 와요. 왜 그러냐면 비사범대들이 사범대를 복수 전공을 하는 건 안 됩니다. 원천적으로. 근데 교직 이수 학생들은 사범대학을 복수 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관광경영에서 교직 이수생으로 선발이 되면 사범대 23개 학과가 열립니다. 그래서 교직 이수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과를 와서 교직 이수하면 영어 교육과가 됐던 국어 교육과가 됐던 복수 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메리트는 있는데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전년도를 보면 인문사회과학대학의 그 선호도는 자율전공을 기점인 것 같아요. 자율전공보다 커트라인 높은 과, 낮은 과. 그러니까 자율전공보다 이제 커트라인 높은 과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과죠. 뭐 행정학과. 뭐 경제, 경영, 법학과 이런 쪽은 좀 학생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좀 그 외에 뭐 불어, 불문이나 동문 이런 쪽은 학생들이 조금 비선호를 해서 성적이 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과학대입니다. 자연과학대는 이제 데이터 정보 물리부터 스포츠 과학과까지 있고요. 자연과학대학에서는 교직 이수 되는 과는 없습니다. 자연계에서는 교직 이수 되는 과는 없고요. 자연과학대에서 이제 가장 인기 있는 학과들은 세종으로 이전해 오는 과들입니다. 대기과학과나 지질환경과학과, 문화재보전과학과 이 세 개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뭐 문화재보전과학과는 과거에는 이제 고고학교에서 문화재를 발굴하는 개념인 지금은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원본 그대로 보존할 수 있을까 개념인데 저희 학교가 백제 도읍지에 있다 보니까 일찍부터 발굴 보존 분야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실제 다른 대학을 나오고도 석박사 과정을 저희 학교로 오고 있고요. 대기과학과는 이제 기상학을 배우는 학과인데 대기 기상을 배우는 학과인데 이제 전국에 있는 학과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기상, 해양 이런 쪽으로 배우가 있고 학생들이 이제 뭐 기상청으로도 가는 친구들도 있고 기후 이런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지질환경과학과는 이제 지진 쪽이 되면서 지진과 관련해서 이제 포항 지진 이후에 지진이 한반도에서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호보건대학입니다. 간호보건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한 건 당연히 이제 간호학과일 것 같고요. 간호학과는 이제 교직 이수가 가능합니다. 의료보건계열 같은 경우에 의예과나 뭐 치의회, 의치한약수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데 간호학과까지는 법적으로 이제 지역 인재를 몇 프로 뽑아야 된다 이렇게 지역 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재 전형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이 일반 전형보다 실제로 좀 커트라인도 좀 낮게 나타나기도 하고 지역 인재로 뽑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 인재를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응급구조학과는 이제 응급구조사 뭐 아니면 소방직 공무원으로 학생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술대학입니다. 예술대학에 있는 학과들을 보시면 상당히 생소한 학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4년제도 희소한 학과들이고요. 국립대학에는 더더욱 희소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 경쟁이 뭐 40대 1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국립대 만화 애니메이션과가 없고 4년제에도 그렇게 많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 예술대학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기 실적 전형은 실기가 70%입니다. 그러니까 내신보다는 실기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림을 잘 그리면 합격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화과 같은 경우는 뭐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기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기를 잘해야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술대학에서 이제 교직이수가 가능하고요. 예술대학에서 교직이수하면 이제 디자인 교과목의 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학부입니다. 이 국제학부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대학의 국제학부 그러면 이제 인문계열로 속해 있는데 저희 학교의 국제학부는 자연계열입니다. 이게 국제금융공학 전공입니다.
세부 전공이. 이 학과의 가장 큰 특징은 전공 수업을 100% 영어로 합니다. 학생들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이시네요. 근데 배우는 과목이 더 아름답죠. 수학, 통계학, 경제학, 영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어로 수학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이랑 똑같네요. 근데 이게 영어로 수학을 배워야 된다. 어떤 학생들한테 추천을 하냐면요. 문과 학생들한테 오히려 추천을 합니다. 문과에 갈 수 있는 과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여기 보면 경제도 배웁니다. 경제계열, 금융을 배우니까. 그래서 이제 금융권으로도 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영어로 4년 동안 수업을 하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졸업할 때 토익 성적이 올라갑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뭐 졸업할 때 토익 성적이 다 900점이, 950이 넘어요. 그러면 취업할 때 어쨌든 하나는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인문계열인데 도대체 갈까가 어딘지는 모르겠다. 근데 경영경제 가자니 조금 성적이 부족하다. 그럴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 수학을 배워야 한다는 것만 극복하시면 됩니다. 그건 어머님들이 극복하시는 거 아니고 자녀분들이 극복하는 거니까. 다음은 천안 공과대학입니다. 천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에서는 좀 먼 느낌이 들죠. 근데 지도상으로는 세종 바로 위에가 천안입니다. 근데 이제 대전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대전은 좀 먼 느낌인데 학부모님들 가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취업 잘 되는 과가 어디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공대 아무 과나 보내시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대 취업률이 상당히 높고 공대가 천안에 위치를 했다 보니까 천안이 그러니까 충남의 기업들은 다 천안 아산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근의 유관 산업들이나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현대자동차에서 큰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취업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공대에서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교직이수가 가능하고요. 공대에서 교직이수하는 거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공대는 교직이수 할 수 있는 인원이 많습니다. 왜냐면 정원이 인문계열은 한 과에 정원이 20명, 30명밖에 안 되는데 공대는 뭐 한 100명씩 되니까 일단 많고 또 하나는 공대에서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교직이수 안 합니다. 사회에다 취업합니다. 교사보다 연봉이 세니까. 그리고 공대에서 교직이수라면 복수전공을 사범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캠퍼스가 다른데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대 학생들이 교직이수를 하지 않더라도 공주 캠퍼스를 교직이수를 복수전공을 많이 해요. 뭐 경영학과나 행정학과나 이런 학과들을 많이 복수전공을 합니다. 복수전공은 역시 뭐 비사범대에서 사범대로 가는 거 간호학과를 제외하고는 단과대학 구분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직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학과는 컴공과, 뭐 건축학과 이런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에 전기전자 이런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실제로 좀 이제 비인기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좀 학생들이 잘 모르는 과, 어머님들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측에 있는 학과들은 좀 생소하죠. 광공학과, 디지털 융합 금융공학 이런 게 좀 생소한데 광공학과 같은 이제 LED 최근에 이제 LG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디지털 금융공학 설계공학과는 이게 진짜 생소한 학과입니다. 금형이라는 게 저희가 쓰고 있는 게 다 이게 찍어내는데 그 찍어내는 틀을 설계를 하는 걸 금형 설계라고 얘기를 해요. 최근에 뭐 3D 프린터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다 폐과가 돼서 금형과가 전국에 4년제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금형이 필요하는 산업체는 많아서 취업은 잘 돼요. 근데 이게 무슨 과인지를 모르니까 학생들도 안 가고 학부모님들도 안 보내시는데 공대를 가는데 성적이 부족하다 그러면 금형 설계과도 한번 바운드를 두고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과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 학과를 좀 보시면 취업은 일단은 잘 되는 학과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천안 공대 되게 특이한 과가 있는데 디자인 컨버전스 학과가 있습니다. 예. 공대 속의 미대입니다. 예. 실제로 그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쪽을 공부하는 학과고요. 근데 공대에 있기 때문에 실기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디자인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야 너 공부해야지 무슨 그림 그려 그렇게 내비뒀는데 이제는 자녀분들의 꿈을 찾아주고 싶다 그러면 조론과를 가셔서 디자인을 하시면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디자인 쪽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학부입니다. 인공지능학부는 천안 캠퍼스에 있는데 공대 소속은 아닙니다. 공대 소속 아니고 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이건 세종으로 이전할 예정인데 이거는 이제 충남하고 세종하고 관련해서
단순히 그냥 공학적인 AI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에듀 이런 걸 좀 융복합적으로 가리키기 위해서 공대가 아닌 별도의 본부 소속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태종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업과학대학입니다. 산업과학대학은 예산 캠퍼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농업 계열이나 식품 계열 학과들이 때문에 특히 농업 계열 학과들이 많다 보니까 좀 학생들도 좀 커트라인은 좀 대학 중에서 좀 가장 낮은 편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대분학과 교직기술가 가능하고요. 농업 계열에서 이제 교직기술을 하면 이제 농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산업과학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는 특수동물학과입니다. 특수동물학과가 있고 동물자원학과가 있는데 동물자원학과 이제 과거에 축산학과, 소, 돼지, 닭, 말, 오리 우리가 흔히 먹는 거죠. 정육점에 있는 거. 특수동물학과는 이제 먹지 않는 거라고 가리켰는데 예, 먹는 것도 하더라고요. 뭘 하냐면 군뱅이를 키워서 예, 어떤 학생을 만났는데 군뱅이를 키워서 연매출이 뭐 억을 넘는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특수동물학과에 오는 친구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반려동물, 그다음에 이제 야생동물, 실험동물, 이제 개, 고양이. 그리고 이제 특수동물학과를 나오면 수의 간호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요. 수산생명의학과가 있는데 의학이 붙었기 때문에 의사가 된답니다. 예, 물고기 의사. 예. 실제로 예, 물고기 의사가 있습니다. 저도 교수님한테 물어봤다 교수님이 물고기 의사 얘기했다가 교수님 앞에서 빵 하고 터져갖고 교수님이 표정이 확 바뀌시더라고요. 아쿠아리움. 예. 바로 이해하시죠? 예, 교수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아쿠아리움 딱 그러시더라고요. 예. 또 하나는 양식업. 그러니까 저희가 돼지 콜레라, 조류독감은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데 양식장들의 평균 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니까 양식장 물고기는 잘 크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온이 올라가면서 수산자원이 상당히 중요해지면서 이제는 바다에서 키우던 물고기를 내륙으로 와서 키워야 된다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바다 농장이 이제 육지로도 오고 있는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 좀 전망이 밝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건 이제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에 나오면 이제 영양사, 교직기술하면 영양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갑자기 뜨고 있는 건 이제 스마트팜 쪽에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농업 계열이 조금 비인기긴 하지만 실제로 취업률, 아웃풋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되는 인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림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뭐 농촌 지도사 이런 쪽으로 해서 공무원 쪽으로도 많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농림직 공무원들은 또 전공자들을 또 뽑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이런 쪽으로도 잘 생각을 하시면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대학에 있는 학과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입학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입학 전형은 심플합니다. 뭐 서울에 있는 대학처럼 뭐 논술 보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깔끔하게 종합 교과, 실기 실적, 정시 간학운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기 실적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농어촌 전형하고 기회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에서. 종합 전형은 서류 평가와 면접이 되고요. 서류 평가만 사범대학하고 예술대학은 면접이 있고 나머지 대학은 면접이 없습니다. 서류 평가로만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율전공에서 제외되는 학과. 그러니까 자율전공을 가면 자율전공 1유형을 가면 이제 모든 학과를 다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못 가는 학과가 일단 사범대학 교원 양성 때문에 막혀 있고요. 예체능 계열 학과, 간호보건대학, 예술대학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대 중에하고 산업과학대학 중에서 첨단학과, 교육부의 첨단학과 승인을 받은 스마트 인프라공학과, 지능형 모빌리티공학과, 디자인 컨버전스, 인공지능학부, 수산생명의학과는 자율전공에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율전공은 교과와 정시에서만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시에서 100% 선발하는 학과입니다. 이 학과들은 뭐냐면 이 학과들은 일단 수시에 100%를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원을 수시에 선발을 하고 수시에서 미충원된 인원만 정시에서 선발하는 학과들인데 아무래도 수도권 대학들은 정시의 비중이 높지만 지방으로 올수록 정시의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시의 자원이 없죠. 그래서 수시에서 일단 최대한 다 뽑고 있는데 이 학과들은 거의 수시에서 100% 충원이 되고 있어서 정시에 거의 뽑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학과들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수시에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시에 뽑는 인원이 아무래도 다른 과보다는 조금 더 많이 뽑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자율전공의
그 1유형, 지역인재 전형을 뽑는 1유형은 수시에서만 선발을 합니다. 이제 지역인재 전형이 수시에만 있어서 1유형은 지역인재 전형이라 수시에서만 선발을 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올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거는 농어촌 기회균형 지역인재 전형이 종합에서 교과 전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전형하고 기회균형 전형이 교과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형 방법은 서류평가가 일단 기본 베이스가 되고요. 서류평가로 선발을 하는데 사범대학하고 예술대학은 서류평가에서 4배수를 선발을 해서 면접을 봅니다. 4배수 안에 들어야 면접을 볼 수가 있고요. 사범대학하고 예술대학은 그 나머지 인문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 간호보건대, 천안공과대학, 산업과학대학, 인공지능학부, 국제학부는 면접 없이 서류 100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단 장애인 대상자 전형은 학과 구분 없이 다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4배수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평가는 진로 역량, 탐구 역량,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 세 개 역량에서 뭐가 더 중요해요? 뭐 부분 점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저희 학교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서울대가 아직도 통으로 평가를 하고 있나? 예, 통으로 평가를 합니다.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량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지만 각각의 역량에 대한 배점은 없고 그냥 통으로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냐가 아니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몇 등급이면 갈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등급으로 붙는 전형이 아닙니다. 1등급도 떨어지고 5등급이 붙습니다. 같은 과에서. 이게 성적을 단순히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면 등수대로 붙죠. 1등부터 쭉 가는데 종합전형은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 이걸 종합적으로 보고 성적에서도 전체 성적도 중요하지만 어떤 교과목을 들었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교과목. 그래서 세종이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 없지만 다른 학교에 가서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개설이 안 되지만 그런 것들도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진로를 위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를 위해서 어떤 과목들을 찾아 들었는가 선택형 교육과정을 어떻게 이수를 했나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대를 그렇게 가고 싶다 그러는데 물리를 이수를 안 합니다.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수를 안 한 거냐 못 한 거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교육과정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안 한 건지 아니면 학교 형평상 교육과정 개설이 안 됐는데 그래서 못 한 건지. 근데 이런 거죠. 개설이 안 됐어요. 근데 들었어요. 뭘로? 공동교육과정으로. 그럼 되게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몇 등급이다. 이게 당락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몇 등급이냐 보다는 얼마만큼 그 학과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기부에서 뭐가 더 중요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다 중요합니다. 출결에서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 미인정 지각결석. 미인정 지각결석 조퇴가 많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어쩌다 한두 개 있는 거는 그렇게 크게 안 되지만 평가를 하다 보면 미인정 지각결석이 막 50회, 60회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중요하고 이제 교과학습 발달상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내신 성적 나와 있는 칸인데 여기서 단순히 그 수치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이수 학생, 그러니까 학생이 적어서 그러니까 소인수 과목이라 내신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과목들도 있죠. 그런 것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세트. 그러니까 왜 관련된 교과목이 듣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 과목을 들었다 안 들었다도 중요하지만 그 과목을 들을 수 있으므로 그 밑에 세특이 따라옵니다. 맞죠? 그 세특의 역량을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이제 2학년까지만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종합적인 이제 선생님들의 평가, 뭐 추천서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면접입니다. 면접은 이제 사범대하고 예술대학만 존재를 하는데 면접은 면접위원 2명이 학생 1명을 면접을 보게 되고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면접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시는데
면접은 생활기록부 기반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있거나 무슨 출제형이 있는 게 아니라 생활기록부 기반 면접입니다. 그래서 본인 생활기록부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서류평가를 붙기 위해서 이제 붙어야 되니까 생활기록부를 되게 잘 적습니다. 선생님들이 되게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생활기록부를 너무 잘 적다 보니까 그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질문하면 간혹 학생들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 가기 전에 본인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 자기가 본인이 했던 활동 내용들을 좀 한번 다시 짚어보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면접 예시 문항인데요. 요거는 뭐 큰 그 학생 생기부에서 저희가 이제 서류 평가하면서 이제 체크를 하죠. 이런 거는 면접에서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3학년 진로 활동으로 윤리적 소비 교육 수업 모델을 고안하여 발표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학생 진로 활동에. 그렇다고 하면 지원자가 고안한 수업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되게 질문이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본인이 활동을 했으면 상당히 쉬운 본인이 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인이 했던 활동들을 잘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작년에는 학생부 교과 2 전형이 있었는데 올해는 폐지가 됐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2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작년부터 4개 영역 중 2개 영역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 반영 요소는 학생부 100입니다. 학생부 100. 근데 기회균형 농어촌은 수능 최저 없이 학생부만 반영을 하고요. 체육교육과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는 교과 전형이지만 학생부 70에 실기 30%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성적 반영하는 방법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과목을 반영을 했습니다. 1등급부터 9등급 숫자가 나오는 전과목을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국영수, 사과, 한국사 포함의 숫자가 나오는 과목 플러스 탐구, 아니 진로 선택. 진로 선택은 국영수, 사과. 한국사는 진로 선택 과목이 없기 때문에 진로 선택은 국영수, 사과만 반영을 합니다.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플러스 그 가산점을 주고 있고요. 그럼 등급만 나오는 과목만 성적을 산출을 하게 되는데 100단위가 안 되면 감점입니다. 그러니까 국영수사가 한국사와 관련해서 들은 과목이 100단위, 선택 과목 포함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 포함해서 100단위가 안 되면 학생부 점수에서 0.9를 곱합니다. 그럼 100단위 이거 세워봐야 되나? 일반계 인문계 고등학교 나왔으면 100단위는 다 넘습니다. 근데 100단위가 안 되는 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 그 다음에 특목고가 간혹 100단위가 안 됩니다. 특목고의 그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이 아니라 전문교과군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뭐 외고나 과고 그래서 이제 100단위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일반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했으면 100단위가 다 넘기 때문에 크게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출결도 반영이 되는데 출결은 1000점 만점에 이제 100점 10%인데 미인정 지각결석 조퇴, 그러니까 미인정 결석이 4일 이상이면 감점이 됩니다. 그럼 이게 지각조퇴로 따지면 지각조퇴가 12번 되면 감점이 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국영수 탐 4개 영역 중에 잘한 거 2개입니다.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이 되고 수학교육과가 작년까지는 기하하고 미정만 됐는데 올해부터는 확률과 통계도 반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봐도 수학교육과를 갈 수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사범대학이 7인데 수학교육과에서 확률과 통계를 보면 4가 돼야 됩니다. 4가. 수학교육과는 수학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수학교육과를 지원하고 확률과 통계를 보면 확률과 통계에서 2합 4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가 3등급 나오고 다른 게 1등급이 나오면 4를 맞추게 되는 거죠. 사범대학하고 간호학과는 2합 7, 인문사회대 간호보건대 인문사회과학대 자율전공은 2합 9, 그다음에 자연과학대 예술대 국제학부 천안공과대학 인공지능학부 자율전공의 3개 캠퍼스 자연과학대 공과대학의 자율전공은 2합 10, 산업과학대학은 2합 11, 산업과학대학 자율전공은 2합 11입니다. 근데 자율전공 예상 캠퍼스는 2합 10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실기 실적 전형입니다. 실기 실적 전형은 실기가 70%입니다.
실기가 70%고요. 교과는 30%만 반영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실기 전형의 내신 산출 방법은 교과 전형하고 동일합니다. 작년까지는 체육 특기자만 이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감점을 시켰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 폭력이 있으면 감점이 되는데 학교를 다니다 자퇴를 해서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자퇴하기 이전에 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고를 졸업을 했어도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닌 이력이 있으면 무조건 생활기록부를 제출을 해서 학교 폭력이 기재되어 있는 상황을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점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수시 지원 시 유의사항은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이과 이체는 구분 없이 교차 지원이 가능하고요. 수학교과가 작년까지는 기하 미적이 필수로 되어 있어서 좀 교차 지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올해 학년과 통계가 되고요. 저희 학교에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횟수는 6회입니다. 예, 수시에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6회. 예, 저희 학교에 6회. 예, 그냥 저희 학교에 다 쓰시면 됩니다. 다 쓰면 하나 정도는 붙여주겠지. 맞죠?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 성적 산출. 그러니까 아까 되게 계산식이 복잡했죠. 그래서 이제 되게 어떻게 계산해야 돼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내신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탑재가 됩니다. 7월 되면. 그래서 거기다가 넣으라는 대로 성적을 넣으면 계산을 식이 나오게 되고 대기업 어디가 사이트에 가셔도 각 대학을 다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시입니다. 정시에 바뀐 거는 자율전공은 나군이고 자율전공을 제외한 모집단위는 가군입니다. 그리고 수학교육과가 확률과 통계가 되는데 확률과 통계를 보면 0.7을 곱합니다. 0.7을. 예, 수능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요. 사범대학의 체육음악미술교육과는 실기 30%가 반영이 됩니다. 실기 보는 학과들은 실기가 수시에서는 70%인데 정시에서는 50%로 변경이 되고요. 수시는 2개 영역을 반영했는데 정시는 3개 영역을 반영을 하고요. 자연계열은 수학이 필수입니다. 자연계열은 수학이 필수로 3개를 반영을 합니다.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환산 점수로 따로 만들었고요. 이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입학상담센터. 그러니까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성적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방문 상담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성적 결과도 다 공개를 할 예정이고 아직 요강이 안 나왔는데 요강이 5월 나와야 되는데 인쇄 업체들이 선거철이라 좀 일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강이 6월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와셔서 요강 신청하시면 우편으로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